네, 안녕하세요. 에피소드 퀼트입니다. 어, 제가 원래 쭉 진행하고 있었던 바느질이 있었죠. 사막여우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도중에 무슨 인터넷 카페에, 퀼트 카페에 가입을 해서, 어, 구경하던 차에, 이게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어떤 대작 같은 거를 이제, 예, 그 카페지기가 본을 제공을 해주면 그 본을 받아서 기한 내에 그걸 완성해서 보여드리면 다음 본을 진행하는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디어 한나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보여드리면 제가 뭐 인터넷으로 좀 찾아서 타타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생각 없이 켜갖고서는 이런 거거든요. 예, 디어 제인이라고 있고 또는 뭐 파머스 와이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제 작은 패치들을 이어서 되게 큰 퀸 사이즈나 킹 사이즈 이불이나 침대볼을 만드는 벽걸이를 만드는 그런 건데 그중에 이제 디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벽걸이를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얼른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끝까지 제가 진행을 하지는 않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4년짜리, 이제 짧게 하면 한 3년 정도, 길게 가면 4년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라고 카페지기님도 미리 얘기를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가더라도 도중도중 참여해서 작은 패치로 본인들만의 어떤 그런 작품을 좀 해보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얼른 참여를 했거든요. 첫 번째 패치는 이제 요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완성은 제가 이제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 어, 요렇게 해놓을게요. 이게 아플리케를 했는데, 그 아플리케는 너무 커도 어렵고, 너무 작아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면 뭐가 어렵냐면, 이게 밑에 받침이 되는 원단하고 올라가는 원단이 뭐랄까 좀 울게 되는 경우가 잘 안 맞게 되거나 아무튼 좀 어려워요. 너무 아플리케도 이 올라가는 원단들이 크면 어렵고 작으면 당연히 어렵죠. 원단 실밥이 풀리니까. 근데 이거 정말 고난도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냐면 이 다리. 이게 2주 만에 숙제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제가 뭐 이사가 있고 집안 개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숙제 마감 하루 전인가 제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급한 마음에 하다 보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젓가락 마냥.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개인적으로 원단 선택은 저는 이런 원단 선택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런 새, 특히 요 새, 요런 새에 있는 요런 페이즐 무늬라 그러던가 까먹었네. 페이즐 무늬라 그러던가 아무튼 요런 오묘한 요런 무늬가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최대한 예, 여기 샘플로 보여주신 이 벽걸이의 색을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원단 매칭하는 게 너무 어려워갖고서는. 그래서 벽걸이 샘플 받은 걸 보니까 새는 파란색이고 뭐 가지 나뭇잎이야 그린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렇게 파란색이 가미된 보라색과 그린으로 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요 패치죠. 요거 두 번째 거.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제 그린으로 맞춰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 영상에서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예,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이제 원단을 이렇게 준비하고 다림까지만 해놓은 상태예요. 이 다림질을 해놔야 이 원단들이 완성되고, 이게 천이잖아요. 언젠간 빨아 쓰는데 원단이 한번 빨게 되면 그 조직이 성그러지는 거나 이런 이제 그 조직감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울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나 원단들이 지금 다 성격이 다른 원단들이거든요. 지금 요 밝은 베이지는 좀 얇아요. 다른 원단에 비해 얇고 약간 두껍고, 그리고 요 짙은 색은 이 세 가지 원단 중에서 제일 두껍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을 그냥 공장에서 바로 나온 새 원단 같은 경우는 풀을 먹여 있거든요. 보통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실들이 풀을 먹여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풀이 먹은 실을 가지고 원단을 만드는데, 그 원단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풀을 먹은 상태로 요 원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를 빨게 되면 이 원단들이 좀 이제 울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퀼트 선생님들은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하기 전에 꼭 웬만하면 원단을 빨아서 그럼 빨아서 한번 말려서 그 풀기를 쫙 빼고 나서 해야 나중에 완성품이 되고 났을 때도 그 원래의 모습을 좀 오래 지킬 수가 있는데, 매번 그러기 좀 어려우면 물을 충분히 뿌려서 다리는 것만으로도 원단이 나중에 완성품이 됐을 때 좀 수축되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퀼트 선생님들이 많이 좀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힘들어요. 바느질보다는 바느질 전 단계, 원단을 고르고 어떻게 내가 이제 원단 할 것인가 원단을 고르고,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이제 본을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본으로 내가 만들 원단을 대충 크기를 이제 재놔요. 재서 대충 잘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다림질을 해놓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느질 하기 전 단계. 신발이 벗겨져 갖고서는 요 과정까지를 앞으로 바느질 방송 하면서는 원단 고르는 것까지는 보여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원단 고르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바느질을 하기 전에 뭐 이제 어떻게 원단을 좀 준비해 놓고 다림질 하는지, 거기까지는 좀 제가 앞으로 바느질 작업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조금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과정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바느질 하는 모든 과정을 저는 이렇게 좀 영상에 남겨볼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건 첫 번째는 이제 아플리케가 되는 거죠. 아플리케, 원단을 덧대는. 두 번째는 패치, 원단들을 잘라서 원단들끼리 바느질해서 연결하는 패치. 아플리케 블럭, 이건 패치 블럭인데,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돼요. 아플리케 좋아하시면 아플리케 먼저 하셔도 되고, 패치를 좋아하시면 패치를 먼저 하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패치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패치 작업은 요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이제 미니 이동식 다리미판입니다. 뒤에 이렇게 사포를 대서 여기다가 원단 올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원단 올려놓고 하면 원단이 이게 미끄러지지 않아서 되게 그 바느질선, 시접선 또는 바느질선을 그리기가 되게 좋은데,
저는 이게 좀 사포를 공수가 좀 낮은 거 좀 부드러운 사포를 할 거랬어요. 너무 사포가 거칩니다. 이게 너무 사포가 거칠어 갖고서는 네, 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재단판 사포를 붙일 때 아주 고운 사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거칠어서 연필로 저는 그걸 바느질 선을 긋는데 너무 뭉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자, 패치는 이렇게 본 만들어 놨고요. 여기다가 띄워놓고 하면 좋을 거 그랬다. 근데 이 이거를 띄워놓고 할 수가 없는 게 디어 한나 요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놓으신 분을 찾기가 어려워서 없네요. 디어 한나 요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가끔씩 보여드릴게요. 요걸 할 건데 가운데 작은 사각형 요걸로 할 거고요. 자, 테두리는 요 보라색. 여기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약간 되게 탁한 보라색 팥죽색으로 되고 테두리는 조금 어두운 오렌지로 해서 패치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요 패치를 할 때는 패치는 알지 뭐라 그러지? 시점 말고 식서. 예, 식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원단이 이렇게 보시면 원단을 보시면 원단 양 끝에는 이렇게 원단 양 끝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을 때 이게 식서 방향이에요. 이 원단 양 끝하고 같이 세로로 흘러가는 게 식서 방향이고 이 원단 양 끝과 90도로 되어진 가로 방향을 푸서라 그러는데 요 식서 방향을 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요 식서 방향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런 패치를 할 때는 웬만하면 그 패치 가장자리 있죠. 패치 가장자리를 식서 쪽으로 이렇게 놓고 재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나지 않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자, 만약에 제가 요걸로 만약에 이 삼각형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 식서 방향이 오도록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요런 패치 작업을 할 때는 가장자리에 식서를 돌리는 것으로 저는 이제 배워왔어요. 그래야 이제 얘네들이 늘어나는 걸 좀 막으니까 이게 늘어남을 좀 막는 이유는 뭐 퀼팅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렇게 벽걸이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렇게 늘어질 때 그 늘어진 방지라든지 아무튼 요 패치 가장자리를 식서 방향으로 이렇게 재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플리케는 그닥 그렇게 식서를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곡선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라 그래서 사선 방향, 요 사선 방향으로는 원단이 엄청 잘 늘어나거든요. 오히려 아플리케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를 조금 더 활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식서 방향을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패치 같은 경우는 좀 식서를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는 가운데 사각형이고, 자, 그러면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양 끝에 사각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자, 보시면 가운데가 이렇게 삼각형의 긴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면 삼각형 밑면은 당연히 식소로 가겠죠. 그러면 이쪽, 자, 삼각형의 양 끝에 있는 사각형 중 하나는 같이 식서 방향으로 가고, 두 개씩 짝을 지는 거죠. 이렇게 같은 식서 방향.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랑 위에 있는 사각형이 같은 식서. 자, 그럼 여기 삼각형이랑 나머지. 네,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식서 방향을 맞춰주시면 어느 정도 얘네가 늘어나는 걸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한쪽은 놓쳐야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싫어 그러면 밑에를 다 식서, 또 위에를 다 식서하게 되면 옆에는 삼각형만 식서가 잡히고 양 옆에 사각형은 부서 늘어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조금 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작은 거는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지금 원본 사이즈거든요. 네, 이렇게 작은 패치는 식서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라는 의견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어,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마음이 급해서 그 식서를 신경을 못 썼어요. 예. 이거는 식서를 신경 못 썼는데 보아하니 이거는 식서를 쓴다고 하기에도 또 애매하더라고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식서면 여기는 식서가 아니고 식서 굳이 뭐 둘 중에 하나는 식서로 그렇게 맞춰야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대각선을 식서로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차라리 대각선을 식서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가 늘어나지 않게.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식사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식사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지켜주면 나쁘진 않다라는 게 요 원단의 식사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원단으로 맨 안쪽 원단을 그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배치에서 봤듯이 자, 맨 가에 있는 사각형과 삼각형도 하얀색으로 여기 자 만들어야 되므로 이거를 진행을 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랑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되게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라이브라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잠시만요. 내가 그걸 안 갖고 왔네. 잠시만요. 자, 시접장. 자, 저는 이제 이게 다비 샤프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완벽주의자는 제가 절대 아니고요. 완벽을 하라고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저는 요 식서에 수평되는 기준선을 맞춘 다음에 본을 대고 이제 면에다 일단은 그림을 그려요. 면에다가 선을 그어요. 저는 이 본을 대고 그릴 때 이 모서리 끝까지 그리지 않고 대충 본의 위치가 위아래가 어딘지 맞춘 다음에 저는 시접자로 이렇게 시접자로 해서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모서리 부분을 보통 본을 대고 이렇게 꺾으면서 그리지 않고 이렇게 꺾으면서 그리지 않고 자로 끝까지 지나가야 여기 교차점이 있죠. 이게 교차점. 여기에 모서리가 정확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접선을 이제 좀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요거가 재단이라 그러던가? 요 과정을 재단이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느질선, 시접선 다 그리고 나면 여기가 이제 원단 식서 방향이거든요. 식서 방향을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식서 방향. 이게 안 늘어나는 위치야라고 하는데 얘는 가운데 아까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솔직히 얘는 식서 방향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식서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해봤고요. 자, 나머지 하얀색 양 패치에 아까 요 블럭에 여기 끝에 있는 사각형도 요걸로 그려볼 건데 아까 하나 그릴 때랑은 또 다른 모습이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래서 저 원단을 요게 이제 저는 배경 원단이고요. 이렇게 해서 기준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진행하는데 자 이렇게 원단이 식서가 어딘지 알 수 없게 이렇게 원단 그냥 어느 한 부위에서 이렇게 잘라낸 경우에 식서를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 봐요. 그러면 미묘하게 얘가 이렇게 신축이 있으면 가로 방향인 거가 맞고요. 또 뭔가 처음에 해봤던 거에서 90cm 돌려서, 아니 90도 돌려서 해봤을 때, 아까보단 그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면을 자꾸 늘려봤을 때 약간 신축이 있고,
다른 면을 늘려봤을 때 그렇게 신축이 없다 그러면 신축이 없는 부분이 식서 방향인 거죠. 즉 이거는 저는 여기가 좀 신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식서 방향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단을 사실 자를 때도 내가 자르는 원단의 식서 방향을 먼저 본 다음에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커팅하는 게 맞는데 제가 급해갖고서는 식서 방향 확인을 안 하고 잘랐더니 이렇게 됐어요. 보통 4분의 1마 원단에는 어지간하면은 원단 끄트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분의 1마 중에 가운데 쪽에서 잘려진 8분의 1마들은 이런 원단 끝을 알 수가 없어서 식서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살짝 잡아당겨 보면 조금 더 늘어나고 신축성이 있고 조금 신축성이 없는 이렇게 확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우니까. 그리고 뭐 힌트라면 힌트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퀼트는 평직 원단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능직, 평직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 길어지니까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이렇게 원단을 자세히 보면 가로 세로가 이렇게 실이 보이거든요. 저는 좀 그 실을 그 가로 세로를 좀 맞춰서 식서를 그리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시접선이나.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준선 그리고 나면 여기에 시접자는 보시다시피 가로에 직각이 되는 요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준이 되는 선을 그리고 났을 때 저는 자 요렇게 그 다음 시접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직각이 되는 부분에 선을 맞추고 시접선을 긋는 편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시접선이에요. 여기 자가 이쪽 센치가 있는 곳 반대쪽에 3mm, 5mm, 7mm를 표시하는 선이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시접선을 그려야 되면 여기 정확한 시접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 직각선 부분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선을 대고 대충 그어요. 대충 아주 살짝 보이드 매트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이 선에다가 여기 시접선을 정확하게 대고 그 다음에 이때 정확하게 시접선 아까 얇게 그은 선과 얇게 그은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 맞춰서 시접선을 긋고 여기 매우 짧은 길이지만 여기도 저는 직각선을 맞춰서 시접선을 긋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바느질선을 제가 그린 거예요. 시접선을 그린 건 아니에요. 자, 요거는 바느질선. 정확하게 바느질선을 그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잘라내야 되는 시접선 있죠? 바느질선에서 0.7. 퀼트는 0.7이 시접선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그려요. 보통 시접선을 그리고 바느질선 이게 원래 패치의 크기가 되는 바느질선이 되는 거기를 그리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어떻게 그리든 본인이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시접선을 먼저 그리고 바느질선을 그려도 되고.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저는 바느질선을 다 그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본을 대고 4개를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잘 된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기준이 되는 하나를 그려놨죠. 패치를. 그 다음에 자, 이 기준에 이 패치를 기준 삼아서 자, 일단 여기 수직선과 요 본선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그냥 저 혼자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자, 일단 여기 선, 여기 선 이렇게 그어 놓고 그 다음에 자로 두 선을 긋는데 저는 무조건 수직선을 맞춥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바느질선이 그어졌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시접선이 올라가야 되겠죠. 이쪽 면에 시접선. 자, 시접이 하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시접 하나를 더 그려야 되죠. 얘는 요 시접은 이쪽 패치, 이 패치의 시접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리는 시접은 그 다음에 그려질 패치의 시접이니까 자, 이렇게 시접을 그려놓은 다음에 다시 자, 본을 놓고 일단 쪽 계속 선 하나 쪽의 선만 계속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 그려놓고 여기를 그어버리는 거죠. 하고 그었으면 자, 이제 시접선. 아, 제가 원단을 좀 너무 빡빡하게 준비를 해갖고서는 이쪽은 시접이 조금 모자라네요. 이렇게 시접이 조금 모자라게 나올 때는 이쪽에다 붙이셔서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얘를 무시하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이쪽이 너무 원단이 시접이 없어요. 그리고 보아하니 이쪽은 좀 가로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에 붙여서 시접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쪽에다가 패치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시접이 없으니까 요 선은 무시하고 요 선은 무시하고 이쪽에다가 원래의 패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얼마든지 수정을 해도 되니까
한 다음에 내가 아까 잘못 그렸던 거는 X 표시를 하고, 요, 음, 여기 지금 얘네 지금 헷갈리게 됐잖아요. 이게 바느질선이고, 자, 요게 시접선이라는 표시. 재단선이 되는 거죠. 시접선 또는 재단선. 재단선이라면 가위로 잘라내는 선을 재단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잘려나가는, 잘리는 선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바느질선, 바느질하는 선. 그래서 재단선, 시접선을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접선을 재단선이라고 인지를 하고 바느질하는 선만 바느질선이라고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그 지칭하는 용어는 달라서 그거는 본인들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그런 어떤 용어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시접선 또는 재단선이라고 하고 바느질하는 선은 그냥 바느질하는 선, 바느질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놓고 저는 여기 이제 식서, 아까 식서를 표시한다 그랬죠? 얘네들은 양끝으로 돌아가는 애들이라 아까 처음에 여기에다 식서 표시를 해놨으므로 이 패치 안쪽에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제 짝지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확실하게 하려면 요거는 이제 좀 이렇게 얘는 가짜다. 가짜다. 여기가 재단선이다. 이런 저만의 표시를 해놔요. 자, 이렇게 해서 재단 2개 했고 사각형은 다 자른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삼각형을 안 잘라놨나? 아, 여기 있구나. 자, 좀 넣어놓고 사각형은 다 잘랐고 자, 그 다음에 자를 게 요거 요 원단은 여기 얘네들 요거 사각형 여기 사각형이 로그 캐빈 형식이더라고요 보니까 로그 캐빈이라고 해서 안에 중심 원단을 이렇게 주변에 그 조각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바느질하는 건데 처음엔 요거랑 요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얘랑 이거랑 얘랑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얘랑 연결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걸 로그 캐빈 방식이라 그래요. 이게 뭐 어디더라? 그 캐나다에 있는 집 짓는 방식이라고 집을 지을 때 약간 로그 캐빈은 원두막이라 그랬나? 원두막을 로그 캐빈이라 그러나 아무튼 그 기법으로 한다 그래서 요 기법인데 저는 원본에서는 이렇게 원단이 조각났다는 거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요 돌아가는 원단의 어떤 방향이 정확하게 보여지면 아 여기는 로고 캐빈으로 요 패치를 바느질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요런 스트라이프 요런 잔 스트라이프 무늬는 가로로 들어가고 세로로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스트라이프 무늬가 끊겨지면서 돌아가는 게 보이게 조금 더 시각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스트라이프 무늬로 결정을 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걸 봤을 때, 이 원단을 이걸 어떻게 패치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양쪽은 자르고 위아래는 길게 했을까 싶었는데 패치를 보니까 이렇게 완전 로고 캐빈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그러면 오히려 저 이렇게 패치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스트라이프를 했어요. 얘는 식선은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안 해도 되긴 하죠. 긴 부분을 식선으로 하니까. 그래서 제일 긴 거랑 제일 짧은 거가 하나씩이고 중간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원단을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지 내가? 자, 일단 밑에는 한쪽은 길이를 그냥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밑면은 그냥 일정하게 쭉 맞추고 너무 괜찮다. 네. 한쪽에 시접선, 그러니까 시접을 확실하게 그냥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일단 긴 걸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아무 말도 없이 하니까 좀 심심하네요. 자, 이렇게 일단 한쪽을 먼저 쫙 만들어 놔요. 한쪽을 시접을 먼저 쫙 패치선, 시접선을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윗면 선을 예, 정리하는. 그때 언제나 저는 요 직각선, 여기 직각선, 얘를 웬만하면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직각과 수직, 그러니까 수직 수평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어, 신경을 안 써도 되기는 돼요. 뭐 수직 수평을 잘 안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막 그렇게 막 매달려서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성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오차가 나는 경우에는 그 오차들이 쌓였을 때는 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방이나 뭐 이런 패치, 이런 간단한 이런 거 할 때는 오차 나도 돼요. 그렇게 모양이 틀어지거나 그런 거가 눈에 심하게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벽걸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금 얘네가 세로로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13개. 13개의 패치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 13개의 패치를 그릴 때 0.1mm씩만 틀려도 0.1mm? 0.1mm는 아니구나. 그렇죠. 0.1mm가 모이면 1mm? 1mm까지는 괜찮겠구나. 한 0.5? 0.5mm? 0.5mm가 틀리면 얘네가 다 모이면 5mm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정도도 괜찮겠구나. 그게 그러니까 네, 1mm라고 합시다. 요 패치 하나하나마다 크기를 1mm씩 차이가 난다면 얘네가 모이면 1cm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요 패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큰 벽걸이는 세싱이라 그래서 이런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얇은 블럭들, 이런 이제 보더 얘네들을 세싱이라 그러는데 얘네들도 또 센치 차이가, 미리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리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면 이게 전체 작품이 됐을 때 이게 그 좀, 모양이 그렇게 예쁘게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배워서 웬만하면 이제 저 가르쳐 주셨던 공무원 선생님이 기왕이면은 만들 때 그 사이사이에 과정 중에서 차이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저도 그 의견에는 저도 동조를 하는 편이라 좀 웬만하면 이런 시접선 그릴 때 좀 수직 수편이라든지 미리라든지 이런 거를 예,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뭐 가방이라든지 뭐 소품에는 괜찮습니다. 소품에는 네,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되고 또 아플리케 같은 경우는 뻔히 그렇게 막 집중해서 안 해도 돼요. 그냥 약간씩 모양만 예쁘게 나온다면 약간씩 유두리를 부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삼각형, 바탕색이 되는 큰 삼각형. 자, 얘를 또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까다로워요. 삼각형이 식서 문제로 좀 까다롭거든요. 자, 요 삼각형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 밑면에 넓은 변이 식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원단은 예, 이쪽이 식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을 여기다 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본을 놔야 되는 거죠.
아, 잠깐만.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뭐 잘 맞춰야 되겠는데? 음, 이렇게. 내가 얘를 이렇게 맞춰. 이렇게. 음, 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아, 큰일 났다. 원단을 잘못 자른 것 같은데? 쪽에서 먼저 놔볼까? 음, 어, 어, 큰일 나겠는데? 이거? 어허, 잘못 잘라. 어떡해. 잘못 잘랐네요. 시접을. 흠,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아슬아슬하게, 예, 시접을 좀 아슬아슬하게 가는 걸로 해갖고서는 그냥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어째 좀 삼각형 치고는 면적이 좀 사이즈가 안 나올 것 같다 싶긴 했는데 마음이 급해갖고서는 대충 잘랐더니 여기가 날라가 버리네. 여기가. 정신없어. 정신없는데 예,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아, 이 삼각형이 조금만, 여기 삼각형이 조금만 이쪽으로 더 왔어도 여기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식선은 뭐 여기다라고 한데 굳이 이거는 이제 여기에는 이 삼각형은 누가 봐도 여기가 식서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게 확실하므로 굳이 식서 표시를 예, 안 해도 되지만 예, 저는 하고요. 아, 이쪽은 식서를 안 그려줬네. 아니야, 시접 안 그려줬다. 이렇게 해서 완료. 됐고, 그래서 그 퀼트 하시는 분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는 이 과정이 싫어. 그러니까 퀼트도 되게 여러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원단에 그림을 그린 걸 재단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리고 자르는, 그리고 요 패치 모양대로 자르는 요 과정을 재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 퀼팅 들어갈 때, 이제 중노동 시작이다 해서 퀼팅 작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바이어스, 이제 나중에 이제 바이어스는 뭐냐면 이렇게 마무리 작업. 이런 바이어스 작업을 또 이제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퍼를 달거나 마무리 요런, 이제 마무리 과정을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지퍼 다는 과정을 싫어해요.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저는 퀼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퀼팅 작업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념무상으로 할 수 있어요. 고민 없이. 그러니까 패치라든지 이런 거, 패치를 자르고 패치를 연결하고 그런 건 정말 되게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잘못되면 모양이 틀어지거나 안 맞거나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는 패치 과정이나 아플리케 과정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저는 이 퀼팅 들어갈 때 너무 좋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저는 약간 좀 단순 반복 작업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무념무상, 아무런 생각 없이 무념무상. 그 과정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과정이 저는 바이어스 과정도 좋아해요. 아, 이제 마무리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이라서 그런지 저는 요 바이어스 과정도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 한다면 뭐 패치나 뭐 아플리케 과정인데 저는 그 지퍼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 지퍼다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통 파우치나 뭐 지갑, 필통 이런 거는 대부분 지퍼를 달거든요. 그래서 귀찮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 이제 삼각형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들은 지금 애매하죠. 여기가 식서가 원리는 없으니까. 자, 그럼 어디를 식서를 하느냐? 이제 여기를 식서를 하겠죠. 보통 이 면만과 만나는. 왜냐면 이 긴 사각형이 식서가 되기 때문에 같이 만나는 것도 식서가 되면 좀 원단이 예쁘게 패치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한쪽은 식서인데 한쪽은 식서가 아닌 다른 방향을 이제 푸서라 그러는데 식서 방향하고 식서 방향이 아닌 푸서가 만나면 푸서 쪽 원단이 나중에 울어요. 패치를 할 때도 울고 퀼팅 할 때도 푸서 쪽이 조금 좀 더 우글거리는 느낌? 그래서 예쁘게 만나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식서는 식서끼리 만나는 게, 그 패치들은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해보니까. 근데 제가 바느질을 그렇게 막, 좀 잘 못하는 편이라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느질을 좀 깔끔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은 푸서랑 식서가 만나도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잘 다듬으시는데 저는 늘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런 패치일 때는 이제 같이 식서랑 푸서를 만나게끔 하지 않도록 식서끼리 만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예, 요거 할 때는 주의가 뭐냐면 이거 제가 이 삼각형 패치할 때 정말 실수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삼각형 하나로만 한다고. 이거 안 돼요. 모양 안 나와요. 아무리 돌려도 이게 어, 이렇게 8개를 잘라서 4개, 4개가 이렇게 4개, 4개가 필요한데 얘만 8개 잘랐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될 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려면 이렇게 180도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180도로 가면 원단이 앞뒷면이 돼요.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그 이렇게 반전 삼각형 180도 회전 삼각형일 때는 꼭 이렇게 잘라 두시고 여기 숫자에 맞게 자르셔야 돼요. 각각 4개씩 자르면 되는 걸로. 얘를 왜 이렇게 많이 자른 거야 나는? 하나, 둘, 셋, 넷. 4개씩만 있으면 되는데. 아무튼 자르면 됩니다. 자, 잘라봅시다. 그리고 이제 요런 무늬는 은근히 나열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렬선이 있는 원단들은 잡아봐라. 이거를 됐다. 자, 얘네들이 무작위가 아니고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세울로 나열선이 있거든요. 그 새로운 나열선을 잡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식서를 잡아야 되니까 여기가 식서네요. 요 무늬, 식서 맞춰서 대충 웬만하면 무늬를 요 나열, 그 바느질선에 이렇게 잘 맞게끔 해서 조금은 위치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원단에는 오른쪽 직각아이를 둘게요.
삼각형 패치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삼각형 패치는 식서를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또 말이 없어지네요. 또 말이 없어집니다. 패치는 요만한 패치인데, 패치는 그렇게 큰 패치가 아닌데, 또 얘기를, 네 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원단이 솔찰이 들어가죠. 근데 이 작은 패치일수록 저는 뭐가 아깝냐면 이 시접분이 좀 아까워요. 이 시접이 예, 한 패치당 0.7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두 패치가 만나면 여기가 1.5예요. 이 시접이 사실은 좀 버려지는 부분인데 저는 이 시접이 좀 아깝더라고요. 작은 조각들을 하면 저는 시접 로스가 조금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작은 패치는 예, 저는 조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약간 섬세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예, 예,
어, 좀 작은 패치들을 가지고 섬세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저는 저 시접 로스분이 싫더라고요. 웬만하면 퀼트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원단을 조각내서 하는 거라 시접 로스분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퀼트의 시작점, 역사나 시작점을 보면 큰 원단에서 뭔가 예, 그러니까 원래의 아이고 원래의 큰 원단을 가지고 원래 뭐 어떠한 뭐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만들고 나서 자투리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 자투리를 갖고 활용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시작한 것이 퀼트인데 지금의 퀼트는 생 원단을 잘라서 생 원단을 잘라서 하는 거거든요. 네, 조금 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퀼트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내가 보기에 예쁜 원단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가방 만들어서 뭐 어떤 소지품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퀼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 퀼트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 로스분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이렇게 보여지니까 저는 좀 음, 과연 퀼트의 원래의 의도가 알뜰하게 버려지는 것 없이 알뜰한 소비? 알뜰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공예인데 과연 이렇게 생 원단을 잘라서 하는 것이 이게 알뜰한 소비인가? 알뜰한 공예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앞으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이제 퀼트 자료들이 좀 많고 패키지도 많고 그 문어발 작업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뭐 제 개인 어떤 창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여유는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제 주변에 뭐 문어발 작업이라든지 기존에 진행했던 숙제 같은 애들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저는 그 우리가 한국이 워낙 패션 산업이 발전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버려지는 옷들이 참 많은데 그 버려지는 옷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퀼트 작업화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작업하고 싶어요. 물론 기존에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뭐 재활용하는 거, 리사이클링, 버려지는 옷, 버려지는 수건, 뭐 버려지는 아무튼 원단들로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영상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로 평직 원단, 평직 이제 요런 남방 원단, 와이셔츠 원단, 요런 게 이제 티셔츠 원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티셔츠 원단이 아니라 요런 남방 원단 중에서도 성근 아이, 그 직조감이 이렇게 보면 좀 성근 아이들이 있거든요. 가로 세로로만 되어 있고 아마 능직인지 뭔지인지는 걔네는 세로로도 이렇게 원단이 실이 지나가는 것 같던데. 아무튼 되게 이렇게 쫀쫀한 아이 말고 되게 한정적인 원단으로만 퀼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옷이나 이런 거는 되게 다양한 원단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만 해도 이건 벌써 털 원단이고 이거는 티셔츠 원단인데 이런 거를 뭐랄까 닳고 해져서 버리긴 하겠지만 옷이 전부 다 막 농마가 돼서 버려지는 경우는 없고 일부분이 솔직히 좀 해져서 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해지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리사이클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리사이클링 작품 보면 대부분 그 미싱 작업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미싱을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미싱보다는 손바느질로 이제 주로 소품 만든 건데 주로 이제 뭐 파우치나 필통, 뭐 커봐야 뭐 토트백 정도 아니면 에코백, 에코 가방, 시작 바구니 요 정도를 한번 이런 내가 입었던 옷들이나 원단들로 손바느질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작업해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단을 만질 거란 건 정말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이렇게 원단을 가지고 놀 거란 생각은 제 삶에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대칭되는 삼각형 4개 다 만들었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재단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본은 웬만하면 잘 보관하시라고, 이게 뭐 언제 또 만들겠어 그러는데 이 저도 언제 또 만들겠어. 나 한 번 만든 거 다시 만든 건 없지만 그래도 본은 이렇게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대단히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나? 1시간이나 걸렸네요.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없이 하면은 이 재단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자, 그 다음 아플리케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그 밑에 본은 이미 제가 라이트 박스라고 있거든요. 라이트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밑그림 작업을 미리 해놨고요. 얘네는 아플리케는 시접을 0.5 정도로 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패치만큼 시접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아플리케는 본을 그려놓고 대충 약간 손 느낌을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굳이 시접선을 막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지는 않아요. 한 0.5 내외로, 제가 자꾸 발로 쳐갖고는 0.5 내외로 하시면 되는데, 얼른 해봅시다. 1시간 20분인데, 자, 저는, 그래서 제가 숫자를 다 적어 놨는데, 자, 1번 패치,
자, 2번 패치. 나머지 3개는 3번 패치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요거거든요. 자, 1번 패치는 노란색이고요. 2번 패치는, 요 무늬가 센 얘랑 얘를 저는 2번 패치로 했고요. 여기 위치한 제일 밑에 있는 요 무늬가 강하게 보이는 애랑 맨 위에 있는 요 나뭇잎만 2번 패치고 나머지 3개는 3번 패치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1번 패치, 요게 1번 패치, 그리고 이게 2번 패치. 그리고 이거를 저는 3번 패치로 했어요. 저는 이 원단이 예뻐서 저는 요거를 3번 패치로. 그래서 얼른 지금 그려볼게요. 자, 1번 패치. 아플리케는 앞쪽에 그립니다. 아플리케는 앞쪽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음. 일단 얘를 먼저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라서 제가 자로 그리는 건데요. 직선이 아니면 이제 웬만하면 본에서 다 그리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그릴 때 요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이 모서리 부분. 여기는 시접을 많이 안 주셔도 되는 게 모서리 부분은 시접을 많이 날리거든요. 접어서 들어갈 때 이 모서리 부분은 원단이 많이 겹치면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바느질할 때 많이 원단을 날리기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의 원단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시접선을 그리냐 굳이 자, 굳이 그리지는 않고요. 대충 뭐 한 0.5cm 0.5cm 정도 되게 이렇게 툭툭 잘라내시면 됩니다. 초보이실 때는 그리는 게 안전하기는 합니다. 안전하긴 한데 0.5cm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짬바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요. 자, 여기다가 표시만 해놓을게요. 이거 1번, 이것도 1번, 그 다음에 2번 패치. 이 아플리케는 겉면에다가 그려야 된다는 거를 처음 처음 퀼트 할 때 하도 까먹어갖고서는 몇 번 실수하곤 했었어요. 자, 패치 시접을 안 줄 때는 아플리케 쪽 시접을 안 줄 때는 0.3mm까지도 그냥 시접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케바케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느 순간 되면 정답은 없다. 내가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닌 이상이야. 내가 그냥 쓰는 물건인데 편안하게 만들어도 된다라는 게 좀 그런 의견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내 눈에 보기 예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내가 쓸 거니까. 근데 이제 완성품을 좀 만들어서 팔 거다 그러면 조금 그때는 조금 과정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게 너무 올라왔네. 너무 올라왔는데. 조금 내리자. 이렇게 막 틀리기도 해요. 자, 이럴 때는 얘가 맞고 틀리고. 내가 쓸 거니까. 자, 이거 좀 틀리기도 했는데 요거는 나만 알아보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게 사비연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틀려도 나중에 완성하고 나서 이제 지우개로 톡톡톡톡 지우면 얘네가 이제 잘 지워지더라고요. 사비연필은. 근데 그게 싫으시면 그 수성펜이나 화이트펜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 수성펜이 두께가 얇은 아이가 있기는 해요. 보통 수성펜이 좀 두꺼운 수성펜이 있고 얇은 수성펜이 있는데 얇은 수성펜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연필이 좋더라고요. 수성펜은 제가 한번 된통 대인 적이 있어갖고서는 수성펜은 잘못 지우면 안 지워지고 흔적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어갖고서는 저는 그래서 연필을 웬만하면 좀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사비연필은 물러서 빨면 잘 지워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패치들. 라이브면 시청자님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영상이라 시청자님 채팅 남는 채팅 보고 읽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재밌긴 한데 이렇게 혼자 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싶네요. 이렇게 길게 영상 작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딱히 뭐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도 아니고 혼자 작업하면서 작업 모습 남기는 영상인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볼랍니다.
원단을 좀 여유 있게 자른다고 했는데도 제가 되게 빡빡하게 준비를 했네요. 시접이 거의 없네, 얘네들은.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요런 원단을 할 때는 요 패치 안에 무늬가 들어가게끔 배치하는 게 좋거든요. 네, 요 마지막 원단은 자르고 나면 거의 무늬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패치가 나올 것 같고, 가운데 거는 가운데 꽃이 하나 있고, 맨 끝에는 그래도 야무지게 꽃잎 2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자, 요런 나뭇잎, 이제 나뭇가지인데, 얘는 지금 색이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화이트 펜, 이런 화이트 펜으로 합니다. 이런 게 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디어 한나라는 이 작품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섬세함의 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이트 펜으로 하면 이렇게 화이트로 쭉 그려집니다. 화이트 펜은 열성 펜이라 이건 다리미가 닿으면 지워지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이트 이렇게 해서 다 했고 15분 걸렸네요. 아까 제가 20분에 시작했는데 15분 걸렸네요. 이게 원단을 다림질 때문에 제가 미리 잘라 놓느라 대충 양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배치하고 이런 게 어려워갖고서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냥 원래 원본 원단에서 툭툭 잘라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맞춰졌습니다. 브리케 원단, 패치 원단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 때는 요거 계속 바느질하고 패치해가는 그런 작업할게요. 사막여우는 아직도 다리 못 붙이고 있습니다. 요거 앞에 영상에 사막여우 코 다 붙이고 이제 다리 붙일게요 했는데 느닷없이 디어 한나라는 이런 패치 작업 갖고 와서 또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심 푹 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디어 한나 끝나는 대로 바로 바느질 방송에서는 계속 제가 진행하고 있는 문어발 작업 할 거니까 쭉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시간 40분에 이렇게 있었네요. 재단하는 걸 1시간 40분 보여드렸네요. 다음에도 계속 디어 한나 패치하고 아플리케 하는 영상으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